저희가 다음 뉴스 넘어가기 전에요. 노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많은 우리들의 약속. 김정은 기자, 이 노래 아십니까? 지금 처음 듣는 노래라서. 그 염소 목소리라고 하는 가수 임병수 씨의 약속이라는 노래인데, 사실 정치계의 화두가 요즘 약속입니다. 옛날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를 치르는 전략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거짓말 정치를 하는 정당,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정당.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선 지금까지 선거 전략을 짜왔는데요. 그 프레임 자체가 깨졌습니다. 왜 그 프레임이 깨졌는지 다음 뉴스니 공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약속 정치에 대한 프레임으로 갔다가 그 속편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여야의 의원들이 한마디씩 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온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까지 정치권이라는 게 거짓과 약속 구도, 예.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정치 세력과 거짓말을 하는 정치 세력을 하는 그런 플레임으로 사실 안철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가 그 프레임을 내걸고 지방선거를 끌고 가겠다고 밝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에 기초선거 무공천 다시 철회하면서 예. 이미 그 프레임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선거에서 구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4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2010년도에 당시에 무상급식과 부자급식 이런 프레임으로 예. 여당과 야당이 이제 그 대결을 했었는데 결국 무상급식이었죠. 예. 당시에 또 하나의 프레임은 전쟁 세력이냐 아니면 평화 세력이냐 또 이런 예. 프레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선거 자체가 어떤 프레임이 짜지면 또 특히 지방선거는 굉장히 후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라는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구도를 또 만드느냐가 여야의 숙제인 거고요. 예, 잠깐만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의 지방선거의 여야 쟁점의 선거 예. 프레임에 대해서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그래픽을 보고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그렇게 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거짓말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여당을 공격하고 그렇죠. 거기에 반대해서 새누리당은 이제 정치공학적 구태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의 그 태생 자체가 결국 안철수 세력과 구민주당이 결합하여 어떤 선거에 이기기 위한 연대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민주연합에서 주장했던 기초선거 무공천 폐지가 이제 다시 철회되면서 이제 프레임이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지금 어떤 정권 심판이라든지 지금 예. 나오는 것처럼 어떤 큰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방정부 심판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방정부의 상당수 단체장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심판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새로운 구도 전쟁은 치열하게 진행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 예전처럼, 제가 4년 전 얘기를 드렸지만 2010년처럼 과연 그렇게 어떤 복지 이슈라든가 예. 아니면 어떤 그 안보 이슈가 지금 등장할 것이냐.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떤 그런 구도의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 양 정당이 인물론을 들고 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박원순의 어떤 서민 이미지의 시장론 예. 혹은 또 정몽준이나 지금 김학의 총리 등이 이제 뛰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뭐 박원순 시장의 업적을 이제 사실 별게 한 게 없지 않느냐. 예. 따라서 발전하는 서울상 이런 것들을 예. 제시하면서 어떤 인물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선거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프레임이 바뀌긴 했지만 그 프레임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인물론. 예.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이재명 차장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공천 약속을 번복함으로써 새 정치연합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새누리당한테는 역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것이고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계속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는 이유도 예. 새정치라고 계속 떠들었지만 봐라 저것이 새정치냐. 사실은
오히려 구태 정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함으로써 예. 더 싸움을 더 수월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전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과연 새정치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가 내걸었던 새정치의 화두 자체가 예. 기초선거 무공천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본인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사실 굉장히 희석화됐습니다. 예. 따라서 힘을 발휘하기 힘든데 그렇다면 과연 국민이 새정치에 대한 열망까지 다 없어진 거냐? 예.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뭐 안철수의 몰락과 그것이 새정치의 몰락을 동일시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어떤 선거 전략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가 더 참신하다. 예. 이렇게 더 참신성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대출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예.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비 때마다 발빼는 철수 정치라는 제목이 새정치의 종말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새정치는 이제 완전히 땅에 묻혔습니다. 방금 박대출 대변인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근 결정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역공하는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공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친노 세력들인데 그 예. 친노 세력은 이번에 어느 정도 반격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 측 따라서 뭐 비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친노 주류에 맞서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주장했던 세력에서는 지금 다시 개혁 공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사실 상당수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이 친노 세력일 수밖에 없고 기존 구청장이라든지 기존 시장 군수들이 상당수 친노 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좀 더 참신한 인물을 공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들고 나온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진영에서도 똑같이 이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개혁 공천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의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그런 그러니까 개혁 공천을 그러니까 공천 전쟁을 벌일 정도의 동력이 예. 있느냐 예. 스스로 이제 다시 한번 공격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선거 프레임 구도가 지금 뭐 무공천을 번복하고 공천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여진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공천 이야기를 둘러싼 그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